안녕하세요. 파산관계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충북 괴산 밭을 매각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파산 시절 사례입니다. 구파산이라는 것은 2011년, 그 다음에 2012년 시범재판,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새로운, 지금 현재의 제도죠. 새로운 개인 파산의 어떤 시범 재판을 6개월간 시행해보고 2012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금 현재 서울해생법원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죠. 특징은 전면적 관제인 선임과 예납, 관제인 예납금의 30만원 원칙.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제인을 모두 선임하고 그런 제도를 시행한 거를 이제 새로운 개인 파산 절차라고 하고, 그 이전 11년도 초하고 19, 87, 그 당시는 이제 구파산이라고 해서 이제 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09 하단이니까 벌써 그래도 이제 10년 전 사건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사건이 3만 1천 내죠. 엄청났죠 이때. 한번 쭉 부동산의 어떤 매각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원인으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렀고 쟁점 뭐였는지 한번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집행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이 당시 그 보고서는 법인 파산 관제하고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걸 모태로 해서 했고, 지금 현재의 제도는 한 채우기시 방식은 대량의 개인 파산 절차를 손쉽고 빨리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안한 제도죠. 지금 현재의 제도가 개인 파산에서는 훨씬 장점이 있죠. 구제도는 이제 서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신청 경위, 채무자는 54년 출생, 그 다음에 소방기구 매매상에서 일을 하다가 1980년 소방설비의 회사인 근무를 하게 되었고, 동회사는 채무자의 형과 형의 친구가 설립한 회사로서 87년경 법인 전환. 당시 채무자는 법인 등기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차장이었습니다. 관공서 인하가 업무 관련 및 영업관리, 현장관리 등 실무를 총괄했고, 회사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회사의 대출금, 어음 발행 또한 증가하였고, 채무자는 법인 등기이사로서 결국은 이때 이제 보증이 문제죠. 보증제도가 항상. 채무자는 그냥 동회사를 퇴직했어요. 법인 등기이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실무자에 불과했죠. 그래서 94년경 채무자를 제외한 가족들이 먼저 뉴질랜드로 이민 보내고 난 후 채무자 본인 또한 1998년경 생활을 정리하고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타국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부인과의 불화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채무자 본인만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됐죠. 한국으로. 근데 채무자가 외국에 있던 사이 채무자가 근무하였던 이 소방설비업체에 부도 처리가 됐죠. 결국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죠. 아무런 재산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온 채무자는 보증채무를 갚기는커녕 일용직으로 생계도 바쁘죠. 그래서 이제 파산 신청이 이르렀고, 다산 현황은 지금 이 사건 부동산 충북 괴산군 435 전 밭 한 7, 80평 됩니다. 80평 정도가 유일합니다. 부채 현황은 엄청나죠.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5억입니다. 거의 이자까지 풀어서 아마 몇 배, 한 서너 배 늘어났을 겁니다. 최소한 두세 배 이상. 이민 자금 등에 대한 조사를 목차를 다뤘지만 혹시 이민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재산 은닉이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본 거죠. 이민 경위 및 자금에 대한 진술 및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92년 동서의 제안으로 동서가 운영하고 있던 상사를 인수하게 되었고, 그런데 동서는 인수하자마자 자신이 이 상사와 같이 운영하던
금속화학을 부도로 인하여 도망을 갔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상사 인수대금을 지급하게 된 어음의 변제를 위해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재개발 부동산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이 상사를 운영하고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여 지인의 권유로 94년 이민을 결정하였고, 채무자를 제한 가족들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이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으므로 채무자의 이 원래 형 회사 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한 것이며, 뉴질랜드 또한 이민이 독려하고 이민자에게 정착수당, 자녀들이나 교육비, 생활비도 많은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남아있던 채무자는 이 상사 및 땡땡 고우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뉴질랜드 가족에게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이제 다 부도가 났죠. 98년에 뉴질랜드 떠나게 되어 결국 가족들이 뉴질랜드 이민하는 데 소요한 자금이 많았다. 이건 뭐 그 당시로부터 봐도 10년 이상 지났죠. 그래서 97년 8년 얘기니까 이게 2012년 11년 얘기잖아요. 10년 정도 2009년이니까 실제 관제인한테 올 때 2010년이니까 10년 11년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료가 거의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10년 정도 지나서. 그래서 부인과 이제 이혼하고 2005년에는 중국 교포인 분과 재혼을 했습니다. 뭐 직장이 없고 보증금 500만원 임차 건물에 거주하고, 결국은 만약에 재혼을 했다는 거는 본처하고 정식으로 이혼하고 정리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딴 여자하고 이제 재혼을 한 거고, 그래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딱 팔아서 그런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본처하고 애들하고 살리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아까 그 재개발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뉴질랜드로 이제 해외 도피성 이민 한 것을 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이미 보증 채무 같은 게 아직 현실화된 건 아니죠. 미리 선수를 친 건데 문제는 있죠. 근데 법적으로 이미 다 채권자들이 보전 조치를 안 해놨죠. 근데 뭐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고 94년경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크게 면책 불허가 사유로 삼기에는 좀 어렵죠. 더군다나 한 14, 15년 전 얘기죠. 94년에서 2008년도에 94년에 그 재개발 부동산 판 거를 그 당시에 파산 제도도 없었죠, 한국에. 그래서 은닉이라든가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채무자 소유 부동산 이 괴산에 있는 반만 문제가 된 거죠. 보증금 500만원.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면제재산 범위 내죠. 그리고 충청북도 괴산군에 있는 밭 7, 80평. 가치도 없어요. 사실은. 분묘가 일부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큰 가치가 없습니다. 실구매자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밭에 약간 야산의 밭에 묘가 딸랑 있는데 누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묘 소유자, 지인, 가족 등에게 동토지의 매수를 적극 권유하였고, 채무자는 가족을 설득하여 보겠다고 하였으며 형님에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그리고 제가 아마 형님을 채무자가 이제 형님을 설득해서 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부동산 한가 포기가 좀 강화되는 추세여서 아마 뭐 지금 같으면 이제 포기도 가능한데 그 당시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이 좀 푸시를 한 것 같아요. 채무자 가족들은.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항공사진이 나올 때죠. 항공사진으로 이제 묘가 있다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직접
요 당시부터 아마 2010년대부터 이제 지방 출장을 잘 안 간 것 같아요. 묘를 확인하러. 7년도, 8년도, 9년도에는 1년에 몇 번씩 간 것 같고, 아마 상당한 그 마일리지가 지방 그 묘를 확인하러 이제 운전 마일리지가 쌓여져 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항공사진이 좀 공개되고, 다음 네이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람에 많이 안 간 것 같습니다. 사는 평범하죠. 결국은 충북 괴산에 있는 소규모의 분묘가 있는 밭을 형을 설득해서 매수에 성공했다는 사례는 평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